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 순익 이 제품 하나로 나오기도 했고, 근데 뭐 일시적인 거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 1,500 정도? 매출은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순이익으로 치면은 800에서 1,200.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마트 스토어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두 분을 모셔봤어요. 신상일, 오태훈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일단 굉장히 방송 전부터 떨려 하셔서 저도 굉장히 떨리는데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 퇴사한 지 1년 정도 됐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조금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근에 좀 유튜브도 좀 시작을 하고, 네, 닉네임 생존쌤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브랜드 운영 중인 24살 대학생 오태현이라고 합니다. 사업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작년에 전역을 하고 작년 3월부터 지금 1년 차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 왜 코로나 되게 심각할 때 19년도 이제 말부터 20년도 때 네네. 막 급부상을 해가지고 지금 한 3, 4년 차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두 분 다 2년 전, 1년 전에 시작을 하셨어요. 네. 24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나이에 꽂히는데 1년 전에는 23살. 그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사업을 시작했는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그 즈음에 굉장히 스마트 스토어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굉장히 붐했었는데 저도 사실 그때 처음 접했었어요. 이런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조금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갈망이라고 조금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높았던 상황에서 내가 젊은 나이에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는 거를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알았고 이거를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군대 전역하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군대에서부터 사실 준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전역 후에 이제 바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전 이제 다들 아시겠죠. 군대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는 따로 자본금 있었던 게 없어서 군대에서 모은 월급으로 시작을 했고 작년 3월 달에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또 어떠한 플러스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좀 처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들인 투자금도 있으셨을 거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한 10개월 정도 헤매였던 것 같아요. 그럼 10개월 동안 수익이 0이었어요? 0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뭐 월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오태훈 멘토님께서는 공부하신 기간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어느 네. 정도 걸렸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매출 나오기까지는 사실 사업하고 2달 정도 걸린 것 같고 근데 이제 군대에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간까지 합치면 그래도 6, 7개월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강의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유튜브만 봤습니다. 돈도 안 들어갔네. 네네. 유튜브만 봤고. 책은요? 책은 사실 제가 책을 어린 왕자를 군대에서 읽었을 정도로 진짜 책을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업하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닌데 항상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이 상품을 조금 더 잘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판매에 대한 목적성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저는 사실 보면은 그냥 오래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멈추고 적용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좋은 올바른 방법들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분의 아이템이 좀 궁금한데 왜 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템 선정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 했을 때를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돈도 많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 싼 것들 위주로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구매가 일어난다면 좀 대량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했었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사서 보내는 쪽으로
재고를 조금 안 가지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액세서리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액세서리요? 예. 여성용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여성 건 아니고요. 이제 차 키에 필요한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차 쪽 관련을 하셨나 봐요. 예, 초반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차 관련 뭐 키링이나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죠? 방향제 이런 것들일까요? 차 키링이나 뭐 펜던트 같은 거나 그리고 저희 코로나 때 그 마스크 줄 같은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작은 거 위주로. 일단은 부피감을 최대한 줄여야 됐으니까 사무실이 없으니까. 예, 맞죠, 그죠? 맞죠. 예. 그렇게 하셨고 아이템의 변화는 없으셨어요? 변화는 계속 있죠. 아. 이제 시기가 계속 바뀌고 소비자들 니즈가 바뀌면서 이제 아이템도 조금 커지고 이제 조금 더 비싸지고 단가가 높아지고. 예, 네. 그렇게 이제 변화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가가 부피가 커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나요? 종류들이? 이제 부피가 커지고 단가가 높아지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갈 때부터 이 시장은 내가 선점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으면은 그 상품을 이제 조금 꾸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편입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어린이 마스크랑 스트랩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판매하게 된 이유도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괜찮아지는 네. 추세여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상승 엘리베이터, 하강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그 수요 곡선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판매를 해봐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걸 보고 뭔가 반발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뭔가 나는 수요 떨어지는 거도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잘 팔아야 다른 거 팔면 더 잘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시작하고 1, 2주 만에 마스크를 막 사입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판매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사실 제 그 사업 가치관, 이념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면 그게 사업이 지속성이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2시간씩 편지지를 4-5달 동안 써서 보내드렸는데 어머님들한테 근데 이 마진 구조나 이런 수익성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이념을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시기일 때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에 시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때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 이제 또 선물용 상품을 하나 찾아서 그거 위탁 판매하다가 지금은 그 상품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개인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서 개인 브랜드화까지 네. 이렇게 간 부분이신데 그거는 이제 마스크는 아니시고 네네, 마스크는 아닙니다. 대충 어쨌든 종류나 이런 거는 그것도 뭘까요? 인테리어 소품인데 네, 네, 보통 선물용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요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품이었어요. 네. 1년에 상위에 이제 업체들이 그 시즌을 제외하고서는 판매가 한 달에 뭐 20건도 안 되는 그런 낮은 상품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사업을 키워서 브랜드를 만들고 하려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위탁 판매하던 상품을 시즌이 끝나고 6월 달에도 내가 이 정도 매출에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이거를 브랜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이제 6월 달에 운이 좋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매출을 넘어서 되게 빠르게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상일 멘토님께서는 어떤 요소 때문에 또 성공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경쟁자들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상품 신뢰성이라고 제가 그냥 명칭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상품성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이제 상품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지 않고 이제 직접 만져보지 않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직접 만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어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스크 줄, 마스크 스트랩이라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묶어보고 당겨보고 뭐 가까이서 찍고 멀리서 찍고 뭐 착용샷도 찍고 뭐 옷도 여러 가지 해보고 다각도로. 예, 정말 다각도로 많이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가 이렇게 개선이 되냐면은 만약에 똑같은 상품 A와 B 표현이 잘 된 A 아무것도 표현이 잘 안 된 B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은 A를 고를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싸도 A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A라는 상품에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두 분이 또 다른 게 일단 수요 생각 네. 안 하셨다고 하셨고 네. 수요가 1번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공통적인 건 정성을 두 분 다 정말 많이 들이셨네요. 아, 예. 그렇죠. 예. 같은 상품이어도 이렇게 뭐 다각도로 활용을 하면서 찍었다는 거죠. 네. 또 사진들도 찍고 어떤 것들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쿠팡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그 무료 반품을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무료 반품이요. 예. 쉽지 않은데. 이거, 예, 쿠팡의 그 로켓 배송 시스템이 처음 생겼을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아, 이거 소비자가 너무 좋아하겠다. 네이버에서는 그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었죠. 그냥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반품이 들어오면은 그냥 착불로 보내주셔라. 아니면 그냥 뭐 판매자 귀책으로 보내주셔라. 그렇게 안내를 드리면은 조금 더 이제 구매 저항력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예, 상품은 괜찮으니까요. 예, 또 애초에 괜찮은 상품을 가져다 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상품을 좀 고르는 게 또 관건이었던 것 같네요. 실패 경험 있으셨어요? 저는 어마어마합니다. 오. 힘들 때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초반에 잘 안 됐을 때 이제 강의도 좀 많이 듣고 예, 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강의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꼼수 강의 같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들으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막 열심히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런 걸 좀 안 좋아해요. 결국엔 제재를 하더라고요. 반짝 괜찮을 수 있어도 결국엔 네이버가 시스템적으로 좀 제재를 하면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뭐 한 수개월 했던 게 이제 다 수폭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꼼수를 이용해서 했던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죠? 네네.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를 한 두세 번 당하다 보니까 정말 맥 빠지고 멘탈이 예, 나가겠는데요. 이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업력이 쌓이고 좀 생각을 해보면 꼼수는 꼼수로 끝나더라. 네이버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본질을 계속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본질이 뭐냐, 이 온라인 판매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키고 유입시키고 그리고 구매 전환, 설득시켜서 구매하게 만들고 예,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안정적으로 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야지만 조금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항상 뭔가 좀 딴 생각이 들 때 이제 본질에만 계속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실패 안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었던 게 저도 사실 제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름 큰 어떻게 보면 사실 실패는 항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좀 혼자 아프고 좀 힘들었던 게 작년 이제 9월달 브랜드를 딱 오픈을 원래 9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빠른 시간에 큰 매출을 내고 위탁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벌고 또 그때 뭐 부가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강의나 컨설팅. 그래서 돈에 대한 이런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조금 준비를 하나하나 제대로 하고 조급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 조급한 마음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생산을 다 완료를 했는데 이거를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욕심을 내는 과정에서 제가 뭐 빼먹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대로 판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양심을 내가 지금 팔고 그냥 이 상품을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을 팔지 않고 이거를 전량 생산한 걸 폐기를 하고 다시 늦어지더라도 다시 할 것이냐라는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때가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가 거의 6개월 동안 모았던 돈을 제 스스로 다 완전 원점으로 리셋을 시켜버려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다시 공백기 동안 생산 들어가고 시작하면서 오픈을 예정보다 거의 두 달 늦게 했는데 그때 되게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이 젊을 때 있었으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하는 물건을 좀 어떻게 수급하는지가 궁금한 부분이긴 했었는데 두 분 다 처음에는 위탁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수급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은 그런 강의 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지만 이전에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수급이 이제 상품을 소싱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상품을 어떻게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판매할 건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 상품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소비자에게 너가 전달할 거냐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사실 이미 예전에 한 10년 전에만 해도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대행 업체를 쓰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유튜브 10분만 봐도 사실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굳이 그 소싱에 대해서 머리를 일단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으니까 일단 이 상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판매해서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그리고 그 판매가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 활발하게 됐을 때야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공장이나 그런 데 가서 미팅도 하고 협의도 해서 더 좋은 단가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판매도 못했는데 이 상품을 어떻게 더 싸게 가져오지? 어떻게 해서 위탁을 맡겨서 내가 조금 수고를 덜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소싱하는 그 과정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이전에 뭐 마스크를 사입했을 때 그리고 뭐 위탁 판매를 했을 때도 전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신상일 멘토님께서는 또 네. 어떻게 좀 수급을 하셨어요? 이미 또 회사를 다니고 계셨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물건을 수급하는데 어떤 획일화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획일화될 필요도 없죠. 예, 더 다양한 물건을 수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국내 뭐 도소매 사이트, 뭐 중국의 도소매 사이트, 내가 원하는 물건이 시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에 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뒷면 보면 이제 제조업체나 그런 무역사들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안 찾는 경우는 없어요. 예, 찾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물건 안 찾아진다고 그냥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물건이 좀 안 찾아지더라도 계속 틈나는 대로 계속 물건을 찾아봐라.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다. 내가 잘 못 찾으면 상대방도 잘 못 찾죠.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에요. 그래서 초기 이제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초심자 입장에서 하시는 방법으로는 조금 안 찾아지더라도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보시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통 구조도 좀 파악이 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유통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없는데 이 물건 한번 팔아볼래? 이런 경우에서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은 저는 한 3, 4개월 동안 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막 트라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가격도 조금 잘 안 맞게 되고.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뭐 소매업체, 도매업체, 도도매업체, 엉도매, 무역사. 그래서 무역사까지 가요. 무역사. 예. 결국에는 이제 연결이 돼서 그 물건을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물건을 어느 누구도 좀 많이 건들기가 어렵죠. 찾기가 쉽지 찾기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경쟁력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경쟁력이 하나 생기고 시작한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속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라. 한번 끝까지 찾아보시라. 그럼 그 찾는 거의 아이템을 생각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물건을 찾느냐?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의 그런 탐색 경로를 조금 역추적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거잖아요. 뭐 만약에 블루투스 스피커다라고 하면은 뭐 블루투스는 10W 이상이어야 되고 뭐 무선 충전이어야 되고 완충 시 5시간 이상 충전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그 상위 게시물들을 쫙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제 교집 파트를 계속 습득하게 되고 본인의 취향이나 그런 니즈가 형성이 되겠죠. 이건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거 떠나서 그런 과정에서 그냥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그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그 경로를 역추적해서 저도 똑같이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겠네. 그럼 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진 상품을 가져와서 팔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내가 발견한 상품인데, 내가 봐왔던 상품인데, 그러면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그 상세 페이지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당신이 찾던 그 상품 이렇게 치고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카피. 예. 네, 광고 카피 같은 예. 느낌이네요. 뭐 10W 이상의 네. 뭐 완충 시 5시간 이상 플레이 가능 이런 문구를 이렇게 쫙 써놓은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탐색하는 경로를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녹여주는 거죠. 그러면 전환율에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월하게 이제 판매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꿀팁이다, 그죠? 이런 방법이 있군요. 그렇지만 누군가들은 이미 스마트 스토어는 레드오션이다. 뭐 나도 강의 들어봤는데 이거 뭐 안 된다. 이거 뭐 쉽다 하는데 쉽지 않다. 지금 제가 들어봐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다면 초심자들을 위해. 블루오션, 레드오션 되게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전략, 누구에게 판매하고 어떤 전략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이 상품은 레드오션이라 안 되고 이 시장은 레드오션이라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제 시작을 조금 되게 늦추는 그런 되게 수많은 기회를 이제 놓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만드는 건 그냥 이제 내가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다른 가치를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질문 있잖아요. 빚을 주고 스님한테 절에 가서 이 빚을 팔아봐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는 하나 팔고 누구는 뭐 열 몇 개 팔고 누가 1000개를 팔았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상품을 그 고객이 그 소비자가 느꼈을 때 어떠한 가치를 느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이거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상품을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작년 말에 이제 제품 하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출번 순익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이긴 한데 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 순익 이 제품 하나로 나오기도 했고 근데 뭐 일시적인 거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 1,500 정도 순익은 최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상일 멘토님께서도 매출은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은 5,0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순익으로 치면은 800에서 1,200 정도. 그렇구나. 큰 매출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이제 사실 되게 스마트 스토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유도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내용을 듣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시작했던 그 마음은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진짜 장난식으로 시작을 했었던 게 아니잖아. 이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서 그때의 그 마음가짐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본인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 스스로에 대한 뭔가 자책도 생길 거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2개월 만에 그런 그 매출을 내고 거의 1년 만에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는 데 있어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했던 거. 왜냐면 제가 정말 비싼 강의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강의 자체를 안 듣고 유튜브만 봤었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좀 젊은 나이 덕분에 남들보다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었던 건 있지만 정말 그 마음가짐 하나 내가 6개월? 혹은 3개월 만이라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저는 마음가짐이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업으로 저한테 이걸 하고 싶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하루에 14시간씩 6개월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세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젊었고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체력도 당연히 좋을 거고 온라인 세대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사실 아직도 쉰 적이 없고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리고 저는 목표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나는 이거를 해서 조금 쉽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게 좀 더 자책도 심해지고 그렇게 결국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만이라도 정말 인생에서 한 번쯤 도전을 하신다면 이미 도전을 하셨으니까 진짜 갈 때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사업 조금 해봤지만 이제 제가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정말 다 똑같다. 제가 음악을 할 때도 너무 어려웠고 직장 생활할 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너무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사실 뭔가를 도전할 때 쉬운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시도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한다. 이제 최선이라고 하면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맡은 바 제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제 할 일 하고 이제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 작은 유튜브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제 작은 유튜브에서 많은 좋은 정보, 컨텐츠 진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이름이 생존쌤인가요? 온라인 생존백서, 생존의 신입니다. 네, 생존의 신. 네, 꼭 구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